10대에 앱을 만들어 창업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벌었고 GPA도 4.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MIT, 스탠퍼드에서 다 불합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드미션스 패러다임의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 역사상 가장 화제가 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10대 창업가 잭 야데가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앱을 직접 개발했고 연매출 3천만 달러, 다운로드 500만 건이라는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냈습니다. GPA 4.0, ACT 34점. 누가 봐도 명문대 합격은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그는 미국의 18개 대학에 지원했지만 조지아 텍, 텍사스 대학, 마이애미 대학 3곳에만 합격했고요. 하버드, MIT, 예일, 프린스턴, 유펜, 스탠포드 등 최상위 대학 15곳에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시 결과와 함께 자기소개서 전문까지 SNS에 공개하면서 미국 입시 제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글은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양성 정책 때문에 불합격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풀어보실 입시 전략 전문가 이수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불합격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X에 전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을지를 저희가 교육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혼자 공부해온 학습 여정인데요. 학교보다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더 많은 걸 배웠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둘째는 창업 성과 중심의 수치 나열.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용자, 수천만 달러의 매출, 내 팀 규모가 이렇게 컸고 등 스타트업 성장 지표가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대학에 대한 개인적 시선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원래는 대학에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과 함께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성실하고 진솔해 보이지만 입학사정관의 시선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난 혼자서 다 했다는 뉘앙스가 강했고 이제 대학에 가볼까 한다는 식의 표현은 대학이라는 공간을 선택지 중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자기소개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입시는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이 보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배움을 대하고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짜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분명 엄청난 성취를 보여줬어요. 앱 개발, 창업, 수익, 빠른 성과.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꽤 많은 물음표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이 I will never go to college 였다는 점. 이건 입학사정관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장이에요. 그 순간 대학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에 대한 애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을 우리가 왜 굳이 받아야 하지? 물론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긴 하지만 시작부터 대학을 거부하는 듯한 어조는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글에서 자신이 만든 앱이 수십만 명의 체중 감량을 도왔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자 이야기나 실제 그 임팩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과장된 자기 과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걸 숫자로 환산한다는 느낌이에요. The fastest growing, $30 an hour, 15 employees, by 7, by 12, by 14. 물론 대단한 성취죠. 하지만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 자신의 가치를 오직 수치로 정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입시는 사업 피칭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살 때 아이들에게 시간당 30불을 받고 코딩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가 돈을 벌었어야만 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남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자소서가 비즈니스 피칭을 하는 용도로 쓰였으면 취직은 잘 됐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why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 앱을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었는지 이런 리더로서의 동기나 철학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유튜브가 나의 진짜 튜터였다. 학교에선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이 학생은 스스로 다 배웠다고 믿고 있고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구나. 겉으로 보기엔 독립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천천히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을 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 개인 웹페이지를 가봤어요. 거기 이런 자랑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개발한 앱들 중에 Totally Science라는 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Play hundreds of games in school by bypassing internet restrictions.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외에 딴짓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많이 걸어두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싸그리 우회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게임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걸 자랑하듯이 공개한 거예요. 아이빌리그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게다가 이런 태도는 교사 추천서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 학생은 교육제도나 우리 수업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아무리 교회 활동의 성과가 뛰어나더라도 추천서가 아주 따뜻하게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을 두고 입학사정관들은 다음 3가지로 요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o intellectual humility, no evidence of community mindedness, no fit for college education. 즉,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은 자기소개서 한 줄, 표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입시는 나 이런 거 했어요가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는 거네요. 입시는 GPA나 결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대학의 본질은 정보를 주는 곳이 아니라 질문하고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입학사정관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 함께 토론하고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성과보다 중요한 건 관계, 태도, 배움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 GPA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내 경험은 대단하지 않은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했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스펙 자랑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학은 결과보다 방향을 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함께 배우려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입시는 누군가를 이기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진심과 태도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입시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학생처럼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도 최상위권 대학들에 다 불합격했던 학생이 개비어 동안 에세이와 활동들을 보완해서 멋지게 재도전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드미션스 패러다임의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